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5G 및 수상드론을 통한 울산항 안전운항 관리 솔루션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이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거고, 일단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울산항 선박 사고 발생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 선박사고 3,820건 중에서 운항 부주의 선박사고가 34%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큰 수치이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VTS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VTS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베셀 트래픽 서비스라고 해서 해상교통 관제센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해상교통 모니터링을 하고 선박을 관제를 실시를 하는 관제 시스템이고,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정전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 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이중화를 하는데 비용이 한 곳당 20억 원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100% 해외 장비들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개발에 아주 큰 비용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항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는 소형 선박이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데 50톤 미만 선박은 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HMD 기술이랑 3D 모델을 이용을 해서 몰입형 투영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이제 기술인데, 현실 같은 3차원을 이미지로 구현을 해서 360도 공간에 투영을 한 것이고요. 시차 원근법, 그리고 머리 추적 기술, 광학 및 적외선 센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위치 추적 기술을 위치 추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통신인데요. 시리얼 통신은 이제 채널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비트 단위 데이터를 하나씩 전송하는 건데,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 비용을 고려를 해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했고, 이제 간단하고 속도가 중요한 데이터 전송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드론을 만들 때 저희가 3D 프린팅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3D 프린팅은 적층 구조로 물질을 이제 뿌려가지고 3차원 입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제작 속도가 사실 좀 느리긴 한데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관제 시스템 이중화를 위해서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관제 시스템 사용할 때 AIS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AIS는 이제 항해 안전이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선박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무선 통신으로 자동 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 장비고, 선박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해서 항만 관제에 활용할 수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이나 구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TS는 선박 통항의 안전이나 효율을 이제 증가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제 지정된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 내 교통 상황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상 인명 안전이나 항해 안전 같은 효율성에 기여를 하고, 해양 환경, 인접 해안 작업장이나 연안 해상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는 작년에 이제 숭실대 팀에서 했던 비슷한 주제를 확장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가 만든 주제인데요. 작년 숭실대 팀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냥 2D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수상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두 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확장하고 보완을 해서 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게 되었고, 두 번째로 수상 드론을 이용한 안전교육, 그리고 세 번째 관제 시스템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전체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교육 시스템, 세 번째가 실제 운항을 했을 때, 교육을 마치고 실제 운항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고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직접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컨트롤러로 이제 수상 드론을 또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 그 웹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웹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수상 드론에 현재 운항되고 있는 모습을 그 원격으로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웹이랑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관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PC로 사용자 제어 정보를 받아오게 되고 VR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VR 가상현실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수상 드론은 이제 컨트롤러랑 서버랑 그 클라이언트용 서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용 컴퓨터랑 시리얼 통신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용 서버가 다시 이제 저희 원래 서버랑 소켓 통신을 해서 그 사용자의 제어 정보를 받아오면 그걸 원격으로 수상 드론의 안드로이드가 이제 그 정보를 원격으로 받아와요.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에서 다시 라즈베리 파이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제어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다시 모터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제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 관제 시스템에서 배를 이제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를 띄우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에 안드로이드가 부착이 돼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가 GPS 값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하고 그 안드로이드를 선박의 중앙, 상하, 좌우 이렇게 5군데에 부착을 하면 이제 그 GPS 값을 매핑을 해서 지도의 그 오른쪽 그림처럼 선박 위치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서버를 이용을 해서 수상 드론의 안드로이드에서 GPS 값을 송신을 하면은 이제 웹 관제 시스템에서 이걸 소켓 통신으로 받아서 값을 매핑한 다음에 선박의 위치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왼쪽 그림은 VR 글래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자체 컨트롤러인데 저희가 이게 사진이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이거는 이제 내부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현실에서는 울산항을 반영한 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선박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작동은 왼쪽과 같은 화면으로 되게 되고 그 시뮬레이션을 운항 교육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운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상 드론은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로 서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버를 통해서 드론을 제어를 하게 되고 3D 프린트로 PLA 소재를 이용을 해서 드론 외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휴대폰에 5G 통신을 이용해서 5G를 이용해서 수상 드론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스트리밍 제어 센서에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수상 드론이 운행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획은 이제 수상 드론 교육을 할 때 울산항 축적을 반영한 수조에서 수상 드론을 이용해서 운항 교육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1, 2단계에서 사용한 컨트롤러인데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이제 왼쪽은 저희가 외관 모델링을 따로 해서 그 나무로 직접 외관을 깎아서 조립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은 이제 관제 시스템인데 이렇게 왼쪽 화면에 이제 스트리밍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되고 드론의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타각이나 지금 속도 아니면은 GPS 값을 다 저장을 해서 로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매핑을 해서 충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숭실대 팀의 솔루션 주제를 확장하고 보완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숭실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숭실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랑 조타기로만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운항 출발, 도착 기능만 이제 존재를 했는데요. 저희는 VR 글래스까지 추가를 해서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을 제작을 했고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운항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드론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폼보드 소재를 사용하고 스트리밍 기능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PLA 소재로 이제 충분한 부력, 방수 능력을 가진 소재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을 따로 하고 모델링을 해서
드론 외관을 제작을 했고요. 컨트롤러도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고 스트리밍 화면을 통해서 원격으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항을 축척을 반영한 수조에서 수상 드론을 이용해 운항 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고요. 이제 3D 프린팅이나 추가적인 센서 부착을 한다면 저비용으로 드론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종 드론들과는 다르게 휴대폰을 탈부착하는 것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하거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작년 송실대 팀의 경우 무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로 시뮬레이션을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는 무선 마우스가 배터리 문제도 있고 지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가변저항으로 대처를 해서 보완을 했고 시뮬레이션이랑 드론 두 가지의 모두 조작이 함께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관제 시스템은 작년 팀 프로젝트에는 없었던 주제이고 드론만으로도 이제 GPS 값을 이용해서 관제 시스템을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소형 선박들의 관제 시스템 대체를 최대한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선박 면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충돌 감지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과 5G 수상 드론 그리고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전운항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박 운항자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 감소, 울산항만공사와 선주의 선박, 물류, 인명피해 발생 확률 감소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G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울산함을 축적한 작은 모형 안에서 모형 선박을 모형 드론을 띄우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5G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5G를 어떤 측면에서 고려를 하신 건지. 일단 5G가 그 저희가 수상 드론을 만든 주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있기는 한데 그 목적 이외에도 바다에 직접 나갔을 때 이제 띄운다는 목적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바다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점을 좀 반영을 해서 5G 수상 드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5G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인오드피를 붙이는 특별한 역할 없이 그냥 안드로이드의 핸드폰이 수행하는 5G에 대한 역할로 통신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오 코딩을 한 걸 보니까 구글맵 플랫폼 사용하신 게 네, 구글맵 API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상 드론에서의 그 상태를 실시간으로 꼭 VR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 보니까 화면 자체가 VR로 3D가 아니라 그냥 모니터에만 봐도 VR을 꼭 끼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게 VR을 이게 모델링은 다 3D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VR 끼면은 이게 화면이 저희가 캡처를 한 거여서 2D로 보이는 건데 VR 끼면 다 이렇게 360도 볼 수가 있고 이 화면은 저희가 그냥 모니터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2D 상태로 나와서 그렇게 네, 그게 캡처한 거여가지고 3D는 따로 구성하는 되어 있나요? 네,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상 드론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게 5G를 쓰기 위한 용도로 지금 네. 그럼 그냥 안드로이드판에서 5G 모듈을 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드론에 GPS 값을 전송하거나送신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스트리밍 할 때 사실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 사용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훨씬 기능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따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그 안드로이드 어플이 있어요. 통신용의 그런 제어하는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라즈베리파이에 5G를 쓰고 그냥 거기서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게 데이터 효율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단계가 안드로이드가 추가된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이제 5G라는 이름을 제목에 넣고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게 효용 가치가 있어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부분이 좀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수상 드론을 바다에 띄울 생각이신가요? 네.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수산주 대목 만드시는 게 너무 작거든요. 이게 현재 여기 안드로이드 폰이 여기 요 구간대로 그 각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앞뒤로 놓고 하는데 6개, 5개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테스트한 건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꽂혀있는 그림을 보니까 하나는 아, 그게 핸드폰, 그러니까 그 매핑을 한다는 이야기가 드론 하나로 5개 값을 매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 5개 값을 이용을 해서 매핑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 선박은 중요한 게 헤딩이라든지 선박의 그 자세 이런 게 대단히 밸런스가 중요한데 안드로이드 폰만으로 헤딩 값을 읽기도 애매할 거고요. 이게 세상 환경이 전혀 고려가 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여기 저 뭐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네. 그 실제 시뮬레이션 해봤네. 목조에서도 그렇다 어디에든 그런 해봤냐고. 네. 결과가 전혀 여기 제시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까?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드론을 띄우거나 아, 네. 어딘가에 모형을 만든 것에 실제 실험, 전체적인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아, 네.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다 그 시뮬레이션 당연히 돌려봤고, 수상드론은 저희가 이제 밖에서 원래는 띄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욕조에서밖에 못 띄웠어요. 저희가 완성을 하고 욕조에서 띄우고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중간에 그 승합모듈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모터 하나가 안 돌아가는 문제가 마지막에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몇 번째 할 때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지막에 거의 몇 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몇 번째 마지막에? 한 5-6번 정도 저희가 실험했거든요. 계속 통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아, 네. 5번 하고 고장이 났다. 맞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사실 그 해상물류에 대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좀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부분 잘 나중에 보완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